수술할 때까지 가시면 안 되죠. 대부분 아파도 참고 괜찮겠지 하고 참고 내일 병원 가야지 했다가 내일 좀 덜 아프니까 참고 그게 지속이 되니까 수술할 단계까지 가는 거라 그 전 단계 치료를 하시면 충분히 치료가 잘 되는 게 허리 질환들이에요. 다리 저림이 오는. 안녕하세요. 인천 구월동에서 작은 한의원을 하고 있는 개원이입니다. 협착증은 대표적인 노화로 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조금 굽으시잖아요. 그게 척추 협착이라는 게 허리 척추뼈랑 척추뼈 사이가 좁아져요. 말을 해서 협착이라는 느낌이 좀 좁아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제 그게 좁아지면서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신경들이 많이 눌려요. 그래서 불편감이 생기는 거를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협착은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먹으면서 자꾸 여기 공간이 좁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를 굽혀야 좀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많이 약해지는 거고요. 디스크는 보통 젊은 분들이 이제 뭐 오래 앉아 계신다거나 아니면 무거운 걸 너무 든다거나 조금 허리에 과하게 되면 디스크 자체가 병 이름이 아니라 그 허리랑 허리 사이에 있는 젤리 같은 구조물 이름이에요. 근데 걔네가 특정 이유로 삐쭉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건드리면서 나타나는 게 디스크예요. 사실은 이게 오래되면, 그러니까 디스크가 좀 오래되면 협착이 같이 발생을 하고요. 협착이 또 오래되면 디스크가 발생을 해서 결국은 같은 허리 질환이 보통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치료법이 좀 다르기는 한데 결국은 그 척추 주변의 근육이나 신경이나 인대가 정상적으로 좀 잘 될 수 있게 하는 게 치료 방법. 그거는 거의 기본적으로 좀 같아요. 협착증 수술을 하고 나서도 똑같이 아픈 분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협착증을 수술할 단계가 아니라 그 전 단계는 이걸 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노화의 일종, 관리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해요. 침을 잘 놔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좁아진 그 사이가 일시적으로 많이 넓어져요. 그 상태로 이제 운동을 조금 하시면, 특히 걷기 운동을 많이 하면 척추관 사이가 꽤나 좀 정상적인 간격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계속 좀 관리하는 차원으로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심하게 눌리거나 막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걷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대소변 보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급하게 수술을 조금 하기는 하셔야 되는데 그 전 단계는 한의원에서 침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많이들 오세요. 왜냐면 수술하고도 사실은 대부분 많이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수술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아파?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아직 그 부분 근육, 그 주변 부분 근육이 통증이 지속이 되는 거라 그 근육에 뭉친 거나 그 근육에 좀 염증 같은 거를 해결해 드리면 좀 덜 아프죠. 협착은 길어요. 협착은 완치라는 느낌보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관리, 치료 꾸준히 받으면 정말 사이가 넓어지거든요. 근데 또 괜찮다고 해서 며칠 운동도 안 하시고 치료도 안 하면 다시 좁아져요. 그럼 결국은 이제 한의원에서 치료 과정은 통증을 관리해 주면서 그쵸. 관리된 통증 기간 동안에 운동을 해서 유지시키는 게 운동이 사실은 1번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침치료나 아무리 좋은 물리치료나 수술을 있다고 해도 결국 협착은 계속 좁아지는 거니까 거기를 강화시키려면 많이 걸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 괜히 다른 운동하다 다치지 마시고 좀 많이 걸으시라고, 그러면서 치료 좀 받아달라고 많이 설명을 드려요. 협착은요, 맞고 가면 바로 좀 가볍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한이틀 안 맞으면 또 아파요. 좀 꾸준히 맞으면서 이거 절대 저는 병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그냥 노화. 근데 그 노화를 조금 더 건강하게 나으실 수 있게 치료 관리라고 저는 좀 설명을 많이 드려요. 그냥 허리가 아프다, 다리에 힘이 없다 이런 거 말고 다리가 저리다든지 허리 때문에 뭐 허벅지가 땡긴다든지 그 다음에 조금만 걸어도 너무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이 어느 정도 좋아지는 거는 좀 빨리 좋아지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내가 좀 계속 편한 상태를 유지를 하려면 치료가 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가 좁아지거나 그 다음에 뭐 디스크 같은 경우도 걔네가 툭 튀어나오면서 주변의 신경들을 많이 손상시키면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고 많이 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의 붓기를 좀 빼고 혈액순환을 좀 잘 시켜드리는 그 근육에 좋은, 그 다음에 관절에 좋은 보약들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급하게 진통 효과를 일으키는 건 침이 진짜 빠르고요. 침이 정말 빠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전체적으로 이 좀 안정화, 그러니까 그 주변 그 척추 주변을 안정화시키는 거는 한약이 좋긴 좋은데 진통제처럼 빠른 효과가 오기는 조금 힘들어요. 결국 계속 좀 침을 오래 맞아야 되네요. 사실은 협착이 진통제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병원 진통제 같은 거 먹어도 뭐 내가 운동하다 다친 허리라든지 어제 차를 너무 오래 타서 갑자기 허리가 아파 이런 거에는 잘 듣는데 협착이나 디스크는 진통제도 사실 거의 잘 안 듣거든요. 수술할 때까지 가시면 안 되죠. 대부분 아파도 참고 괜찮겠지 하고 참고 내일 병원 가야지 했다가 내일 좀 덜 아프니까 참고 그게 지속이 되니까 수술할 단계까지 가는 거라 그 전 단계 치료를 하시면 충분히 치료가 잘 되는 게 허리 질환들이에요. 또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허리 쪽이랑 관련된 혈자리들이 손발이 되게 많아서 저는 그것도 같이 좀 놔드리는 편이에요. 제가 많이 표현을 하는 게 우리가 흰머리 났다고 병 걸렸다고 한다거나 주름이 생긴다고 병 걸렸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퇴행성 관절들 제일 많이 오는 게 무릎이랑 허리잖아요. 약간은 좀 그러려니 마음 편하게 그걸 수용하고 우리가 또 한번 검정머리 염색했다고 해서 흰머리가 또 난다고 속상해하지 않듯이 좀 좋아지고 나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동안 잘 썼고 늙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다.